네.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요. 이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정말 재밌네요. 자꾸 웃음이 많이 납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사연이 있는데요. 좀 특별한 사연입니다. 아직 입학도 하기 전에 이 보내준 새내기의 사연입니다. 배재대학교 1, 1학번 입학 예정자인데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1, 1학번 정보통신학과 홍규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6.15 청학연대 겨울 통캠에서 선배님들께 얼굴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새내기가 딱히 가게 된 세연은 배재대 10학번 박원일 선배님이 저에게 집에서 놀 바엔 통캠 와서 같이 좋은 공부도 하고 해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1, 1학번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여러가지 좋은 강의들을 들음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냥 즐거울 수만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사정이기 때문이죠. 저는 4년제를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로 학비가 싼 대학을 가느냐 혹은 4년제 대학을 비싼 학비를 내가며 다니느냐 의견 충돌이었는데요. 그 상황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제가 잘 버틸 수 있을지가 고민이네요. 워낙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탓에 가서 낙제만 안 받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장학금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중학생 때 대학생은 늦게 일어나고 공부도 덜하고 놀겠지? 하면서 실실거리던 때가 생각나요. 그것은 큰 오산이란 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깨달았습니다. 역시 인생을 살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보다는 훨씬 노력하며 매우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 통일캠프에서 이 새내기를 만났었는데요.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딱히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네,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장학금 받는 데는 공부 잘해야만 받는 건 아니니까요. 다양하게 고민해보시고, 고민해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6.15 통일캠프에서 만났던 여러 선배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다양한 방법들을 좀 알려주실 거예요. 1, 1학번 새내기 입학 예정자, 대학에 가서도 통일캠프도 데려왔던 좋은 선배랑 자주 만나면서 얼굴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옆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하루방이 지금 2명 있는데, 지금 아이디 도용 사건으로, 네, 다들 혼란스럽습니다. 충분히 도용돼도 되는 친구니까요. 다른 분들도 가입하기 귀찮으시면은 저 친구 거, 네,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니까. 오늘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악독하고 좀 질긴 사람이라서요. 저 하루방, 레알 하루방 저 친구가. 다들 기대해보시고요. 오늘, 이 감성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이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포토제닉, 그리고 학생위원회 2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3월은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모범 일꾼들을 찾아서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들, 또 단 하나의 비밀, 단비라고 해서요. 학생위원회 일꾼들이 전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양이 한총련 방북대표라는 이유로 2번이나 옥고를 치루었을 때도 황선양이 한총련 방북대표 늘 관심 많으신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시길 위해 오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15일 봄날처럼 화사한 햇볕이 비치는 덕성여대 규정은 약간은 상기된 사람들의 술렁거림으로 분주하다. 이날은 바로 이 학교 출신의 신부인 황선양과 신랑 윤기진 군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많은 하객들과 아름다운 신부를 보기 위한 사람들의 기대와 하객들을 정성껏 맞이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여느 결혼식과 다름이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결혼식을 지켜보는 이들의 관심사가 신랑의 직업이나 신혼여행지가 아니라 결혼식을 무사히 치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예, 그래도 무사히 결혼식이 되니까 마음도 놓이고 입도 찢어집니다. 감사합니다. 6년째 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신랑 윤기진 군을 잡으려고 결혼식 전부터 진을 치는 형사들로 인해 식장만큼이나 붐비는 학교 주변의 풍경 때문인지 부모님의 눈빛은 초조하다. 아들, 딸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을 때도, 신부인 황선양이 한총련 방북대표라는 이유로 2번이나 옥고를 치루었을 때도, 윤기진 군이 범청학령 의장으로서 기나긴 수배 생활을 해야 했을 때도 이만큼 걱정되고 떨리셨을까? 지금의 소원은 오로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 출발하는 이 자리가 다른 누군가의 방해로 얼룩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환한 웃음 속에서도 가끔씩 걱정스러운 눈빛이 스쳐왔던 신랑 신부의 표정은 익살스러운 후배들의 공연으로 한껏 밝아진다. 선배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선배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려는 후배들의 사랑스러운 마음 덕분에 신랑 신부의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다. 법무부 통일부로서의 대의와 지조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네. 약속하십니까? 네! 바로 신랑 신부의 현재 순환이 우리 민족의 순환이 이 난관을 뚫고 결혼하게 되기 바로 우리 민족 통일의 상징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네! 황선님, 네. 행복하십니까? 네! 예, 아주 행복합니다. 사랑의 씨앗은 어디서 옥트고 먹혔는가. 신나게 나오는 거 와서 감사하고 지내봅시다. 감사! 시작! 본의 아니게 이별에서 견뎌냈던 외로움도 그렇고 함부로 소리내고 자랑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해 서글퍼도 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말을 다 하지도 못한 채 터져나온 신랑의 눈물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서글픔, 이들의 앞날을 기꺼이 축복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 그것을 더 열려지는 국가가 되고 민족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눈물 속에서 부모님은 어떤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어머님은 자식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수년간 묵묵히 쌓아오신 많은 말들을 한 줄기 눈물로써 대신하신다. 나중에 역사가 말을 하겠지만 본인들이나 가족이나 무척 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젊음을 희생하는 건지 한편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축제의 날이다. 최대한 화려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이날의 주인공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들이 화려하게 장식된 웨딩카를 타고 보란듯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고 신혼여행지로 향할 때 수배의 몸인 신랑은 당장의 신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하객들 중 젊은이들은 신랑을 지키기 위해 정문에 배치된 형사들을 피해 신랑과 함께 후문을 빠져나간다. 신랑 옆에서 주위를 살피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후배도, 하이힐을 신고 죽으림을 다해 뛰는 아가씨도, 결혼식장 왔다가 상황이 급박함을 듣고 얼결에 함께 뛰게 된 동생의 친구도 모두들 한참을 뛰다가 같은 생각에 다다른다. 왜 이래야 할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기에, 누구를 위한 법이길래 한 사람의 일생에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식마저도 이렇게 쫓기면서 힘겹게 치르도록 하는 것일까? 변장이라고 주변을 살피며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에 몸을 싣는 일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 신랑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착잡한 마음으로 응시한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마치 자신의 현실같이 느껴져서일까. 모든 신랑 신부의 소박한 꿈이라면 비록 단칸방이나마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둘의 생활을 아기자기하게 꾸려가는 것일 텐데 이들에겐 그 어떤 보금자리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 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헤어짐으로 귀결되는 아이러니. 하지만 이들에게는 신랑이 무사하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빨리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신랑 신부가 같이 손잡고 수행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조건을 따져가며 결혼 상대를 재보기도 하고 조그마한 다툼에 이혼하기도 한다. 그러한 기준에서야 이미 예정된 난관을 안고 결혼하는 이 둘을 무모하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로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며 두 손을 꼭 잡고 한 곳을 보면서 반려자의 고통까지도 언제나 함께하리라 다짐하는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참된 삶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의 결혼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아닌가 싶다.
윤기진 이장님에 대해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곧 있으면 돌아오시는데요. 우리 청년 학생들 마음속에 영원한 의장님, 윤기진 이장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기진 이장님은 1994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셨고요. 96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대항쟁으로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셨습니다. 1998년에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학생회 회장으로, 99년에는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장, 7기 한총련의장, 검청학년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검청학년 남측본부 상임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검청학년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4년에 영상에서 보셨듯 수배 생활 중 황선 동지와 결혼을 하셨고요. 2008년 2월 자택에서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합동조사에 의해서 연행되셨습니다. 구형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실형으로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하셨다가 얼마 전 수원으로 이송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감된 상황에서도 집필활동을 통해서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의 활동을 계속 진행 중이시고요. 현재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공안검찰이 감옥에서 썼던 편집글을 문제 삼아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윤기진 이장님이 우리 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밖에서 노력을 해봅시다. 2월 25일 늦은 11시에 수원구치소 앞에서 윤기진 의장님 출소 환영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3년간의 옥고를 치르시고 돌아오는 윤기진 의장님 나오시는 그 환영의 자리에 학생위원회 일꾼들이 꼭 같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의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 면회 갔을 때 빼고는 다양한 기억이 없는데요. 빨리 한번 뵙고 싶다. 같이 술도 한잔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아직도 서신도 안 쓰고 연애도 안 가신 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제 서신을 꼭 쓰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시길 바라고요. 영상에 아까 뒤에 그 주례를 보신 한상열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한상열 목사님도 지금 아주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목사님 생각하면서 한상열 목사님께도 서신을 꼭 썼으면 합니다.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동지들도 더 열심히 투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포토제닉 첫 번째인데요. 이 쿠겐 생쇼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 광운대 전정대 학생회실인데 노래방 기기는 없는데 앰프에 꽂고 이런 거 하면서 저기 농민의 형님 같은 복장도 입고 같이 재밌게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모이를 쪼는 병아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광운대에서 이 새내기 문예단들이 매일 오면서 같이 매일 죽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다 보니까 딱 봐도 선배 4명인데 새내기들 앞에서 뭔가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술을 빨대로 먹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거는 동준이라고요. 우리 유진박이 감금됐다가 몇 대 맞았을 때 나온 사진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광운대에. 근데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작업 중이라는 글씨가 써있네요. 동준이가 2011년도 2011년에는 반드시 연애를 하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데 연애도 안 하면서 지금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이상한 아이입니다.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광운대인데요. 오늘 광운대에서 졸업식이 진행됐어요. 근데 광운대가 이 비리구제단이 복귀하면서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맞이하면서 졸업하는 이 광운대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사진을 찍고 학교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이 학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비리재단들이 다시 학교로 속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양심을 지켜내자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어제 이 학생위원회 선정 간부들 와가지고 뭐 그려주고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덕성여대도 그렇고 상지대도 그렇고 뭐 세종대, 조선대, 광운대까지 속속들이 문제를 일으킨 비리구제단 이사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걸 좀 힘을 모아가지고 몰아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세우고 2011년 반드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 열심히 싸워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포토제닉 이따가 그 1등을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신 다음에 고민 많이 해보시고 이따가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 6.15 학생위원회 2월과 3월을 한눈에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월달이 벌써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어느덧 이 2011년 시작하고 나서 벌써 2달이 지나갔다는 그런 사실에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2월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1 보이는 라디오 첫 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홍대에서 야외 촬영을 하면서 교양 채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와 진보통합정당 그리고 2.7 구국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알찬 교양 시간이었어요. 그 홍대에서 진행하는 만큼 당시 이제 문제가 엄청 심했던 홍익대 청소 미화 노동자 어머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자기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둘러보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싸워나가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녹화방송이 진짜 더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꽉 찬 교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또 완두콩이라는 이름의 이 6.15 학생위원회 교양지가 창간했는데요. 격주로 앞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보신 분들 혹은 마우스로만 훑어서 스크롤 다운 쭉 하신 분들 나중에 다 실력 들통 나니까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 3월, 4월 이제 개강하고 나서 새내기들 맞을 때도 많이 머리가 꽉 찬 모습으로 만나야 되니까 보셨으면 합니다. 격주 단위로 꼬박꼬박 뽑아서 전체 학교 일꾼들하고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 선전물을 저희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뜻한 선전물 6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내기 사업에 딱 맞는 느낌과 디자인 그리고 알찬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 새내기들한테 한번 잠깐 보여줬는데 다들 아주 반응도 좋고 잘 만들었다고 다들 난리였어요. 이제 선전부장님이 엄청 흐뭇하고 뿌듯하실 것 같아요. 대학들마다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챕터가 끝났어도 3월 한 달 동안 거뜬하니까요. 대학들에서 꼭 많이 활용하셨으면 해요. 대학마다 주요한 자리에 거점에다가는 꼭 우리가 붙여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방선밴드 진행을 한 거 다들 아시죠? 해오름제 때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텐데요. 시와 노래가 만나서 아름다운 멜로디와 감미로운 목소리, 시의 향연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으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새내기들을 훈훈하게 만들어주었다고 해요. 이 동아대에서도 진행을 했고 앞으로 뭐 이제 광운대에서도 하고 많은 곳에서 방선밴드가 이 대학생들의 마음을, 새내기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다닐 겁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 3월달 6.15 학생위원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리졸브 독수리 전쟁훈련이 어김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훈련을 반대하는 실천활동들을 각 대학들이 좀 활발히 벌여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독수리 훈련은 4월 30일까지 쭉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인데요. 대화 분위기, 대화해보자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위험천만한 전쟁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키리졸브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만 할 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군사적 대결을 좀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에서 새내기를 만나서도 그렇고 일상적인 실천활동에서도 그렇고 이 키리졸브 훈련 중단, 대화에 적극 나서라, 평화를 지켜내자, 이러한 여론을 형성해야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해봅시다. 트위터, 바로 이 트위터 실천활동의 다들 위력을 알고 계실 거예요. 트위터의 140자 성명을 대학마다 써봅시다. 그래서 학우들하고의 여론도 그렇고 전체 이 트위터 여론에서도 그렇고 평화를 바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넘실되도록 학생위원회 대학들이 먼저 나서서 진행해봅시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유인물 선전 그리고 현수막 선전을 많이 진행해서 활발히 좀 진행해서 학우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좀 알려낼 수 있도록 합시다. 대화 분위기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 훈련을 진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길인데 그렇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바로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 학우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선전을 일상적으로 좀 진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굣길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길마다 우리가 학교마다 일꾼들이 돌아가면서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1인 시위를 꼭 진행해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로 학우들에게 우리의 입장,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알려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니까요. 네, 계획 잘 세워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선전물이 또 제출될 거예요. 3.1절 즈음에서 이 기획선전물을 제출할 거니까 이거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기획선전물을 또 3월 중순경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단위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가 앞으로도 쭉 진행될 텐데요. 개강이니만큼 이 새내기들과 함께 사연도 알아서 척척 내시면서 스스로 접수하는 우리 6.15 학생연의 보이는 라디오를 만들어 봅시다. 그 아까 포토제닉에도 뭐 광운대 스페셜이라고 써 있었지만 많이들 이 3월 이 활기찬 이 캠퍼스 교정의 그런 낭만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도 많이 나오고 우리 학교 사람들도 많이 나오면은 더 재밌고 좋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도 꼭꼭 챙겨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1, 2학년 교양 아카데미, 20살 새로운 나를 만나다라는 이름으로 청년미래교육원에서 준비하셔서 함께 6.15 학생연회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새내기 강연회 첫 번째로 준비된 거는 바로 이 오마이뉴스 다들 아시죠? 오마이뉴스 대표이사이신 오연호 강연자분이 20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의 포부와 꿈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 4.3 항쟁 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주 4.3 항쟁 기행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될 겁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가는 만큼 물론 재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새내기들 그리고 재학생분들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제주 4.3 항쟁 기행이 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은 친구들 만나서 가자고 하고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으셨으면 합니다. 3월 초순경에 접수를 마감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6.15 학생연회나 청년미래교육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3월달도 이렇게 우리가 짜여진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이 새내기들이 들어오는 이 정식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첫 달이니만큼 우리가 또 가슴도 더 뜨겁게 하고 밝게 웃고 재밌게 보내는 그러한 3월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3월달에 다들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힘내봅시다. 단 하나의 비밀.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재밌게 함께 해봤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말씀드릴게요. 이 성신여대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성신여대 자치권 탄압에서도 성과를 찾은 세터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일꾼 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신가요? 학교에서 3월 개강 준비와 새내기 새로 배움터로 한창 바쁘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1, 1학번 새내기들 보면서 무한한 힘을 내고 계시겠죠? 저희는 성신여대 일꾼들입니다. 저는 총학생회에서 일개 집행부고요. 훌륭한 일 하시네요. 저희는 지난주에 세터를 다녀왔습니다. 아니 OT라고 표현해야 맞을까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를 배제하고 교수와 조교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속상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탄압을 벌이더라도 우리가 서로 믿고 똘똘 뭉쳐서 이겨내면 되니까요. 물론 마련된 숙소도 없고 버스도 없었지만 학우들이 기다릴 비발디 파크로 어떻게든 우리는 간다는 마음으로 세터를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되다 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단대장님들과 모여서 긴급 주문회를 몇 차례나 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책임 허실이 학교가 아닌 총학생회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속상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2,000명의 새내기들이 모여있는 대강당에는 출입도 못하고 1층 로비에서 새내기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기 위해 기다리기도 했었고요. 아, 이 무슨 심파극 같은 구구절절한 사연인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번 세터를 계기로 참 많은 성과들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중훈위에서는 단대 회장님들이 그동안 속상했고 서로에게 쌓였던 마음들을 모조리 다 털어놓는 진솔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해도 풀리고 한층 더 끈끈해졌습니다. 25일에 중훈이가 다시 한번 힘 모아 다시 배움터를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또 방돌이를 하면서 새내기들 개별 사업도 열심히 했고 무엇보다 과장님들을 내세워주면서 술자리를 가졌더니 벌써 그 성과로 6명의 새내기 꼬마 집행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명함 사업을 제안해주신 학생위원회 모 간부님에게 이 성과를 돌립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시 한번 다시 배움터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3월 개강도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일꾼 여러분, 우리 모두 1, 1학번 새내기들의 파릇파릇한 기운을 쭉쭉 받아 열심히 살아봅시다. 재밌는 원고를 원래 부탁하셨는데 워낙 진지한 글만 써서 학교 상황이 재미 코드보다는 감동 코드가 더 어울려서 재밌는 글 못 보내서 미안하다는 이 추신을 써주셨네요. 성신여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학교의 자치권 탄압이 성신여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신여대 일꾼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더 힘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성과를 찾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전국의 우리 6.15 학생위원회 다른 일꾼들도 더 힘내서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아직 세터를 안 가신 단위들도 있을 텐데요. 세터 끝까지 가기 직전까지 알차게 잘 준비해서 1, 1학번들 생각하면서 함께 열심히 살아봅시다. 저도 매일 학교를 가면 요즘 1, 1학번 새내기들이 와가지고 문예단 준비, 기획단 준비로 하루 종일 거기서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참 힘이 없다가도 힘이 불끈불끈 나고요. 숙취로 고생하다가도 저녁에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술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묘한 힘을 가진 새내기들입니다. 우리 새내기들 보면서 2011년은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성신여대 일꾼분을 만나면은 꼭 힘이 되는 이야기도 옆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조선대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 좋고 물 좋고 인물 좋기로 소문난 조선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일꾼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참 좋은데 억수로 좋은데 뭔가 땡길 듯 하면서도 쉽게 자리에 앉아 마우스를 고정해 놓기가 쉽지 않은 방송 같아서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비 사연 코너에 사연을 쓰다 보니까 오늘은 한번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이 방송이 저에게는 보이는 라디오 애청자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좌우할 첫 방송 시청과도 같은 거랍니다. 드라마 같은 거 첫 방송하면 잠깐 훑어보잖아요. 그리고 뭔가 확 느낌이 오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다음 편을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제게도 이 보이는 라디오가 그렇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저희 학교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풋풋한 1, 1학번 새내기들과의 간담회와 OT, 그리고 크게는 학내 등록금 사안 때문입니다. 학생회 일꾼들은 연일 랜덤 게임을 하면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새내기들과의 광란의 밤을 보내며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등록금 문제를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 실천 주체가 워낙 결심이 높아서 아침 7시에 실천 활동도 잡아놓곤 한답니다. 대단하죠? 조선대는 등록금 3% 인상을 가고지해 놓은 상태인데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결렬되고 3% 인상된 상태로 가고지를 해버려서 기자회견도 하고 지난 21일에는 총장실, 이사회, 법인팀 할 것 없이 다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참 위원장님도 작년에 총장실 점거하고 그랬다면서요? 우린 초반에 강수를 선택해서 여러 개 다 출근을 못하게 잠궈버렸답니다. 이사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최종 통과시키려고 하자 동현 대표자 수련회관 학우들과 공대 학우들 300명이 우르르 몰려가 완전 판을 뒤집어버렸답니다. 장난 아니죠? 아주 스펙타클 다이나믹 서스펜스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우들과 등록금 문제, 총장 선출 문제를 잘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참, 우리 학교 인문대 부회장님께서 며칠 전에 깁스를 하셨어요. 학교에 대한 열정과 새내기 사업에 대한 사색으로 집에 가는 것도 잊으시고 매일 밤을 학생회실 소파에서 주무시다가 그만 여차여차해서 다리를 다쳤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문대 부회장님은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글쎄 조대병원에 가니 뼈에 금이 갔다고 깁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몸으로 2주가량 태어난 척 다니셨던데
이제는 집에서 푹 잘 쉴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리려고요. 그리고 전국의 보이는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올 한해 민족조선 운동을 함께 만들어갈 중앙일꾼이 결의를 하였답니다. 늦가기 학생 일꾼,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일꾼이 잠깐의 방황과 잠수함 생활을 마치고 수면으로 쭉 올라왔답니다. 이제 중앙일꾼들 다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결심도 다지고 한판 달려볼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튼 여러 에피소드에 웃고 힘받으면서 겁나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라고 조선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옆에 앞에 사진 많이 나갔잖아요. 조선대 일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활동 보고도 엄청 자주 잘 올려주시더라고요. 예, 꼬박꼬박 잘 보고 있습니다. 찾아서 이 조선대 일꾼들의 이러한 결심 따라서 다들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보이는 라디오 애청자가 안 되시면 어떡할지 제가 지금 많이 읽으면서 고민이 됩니다. 소주 한 병을 먹고 진행을 해볼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좀 더 노력해서 재밌게 그리고 많은 게 남을 수 있도록 잘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대 인문대 부회장님 다치셨다고 하는데 좀 푹 쉬시면서 그렇지만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집에서 잠을 꼭 주무셔야겠네요. 당분간은 다치지 않도록. 인문대 부회장님 몸이 인문대 부회장님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인문대 전체 학우들이 부회장님 보고 있을 겁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이 결의하신 중앙일꾼분 다시는 이제 잠수함을 타시지 않고 열심히 살으셨으면 합니다.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다음번에 만나면 저도 같이 술 한잔하고 결심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 사연 보내주신 분 다음번에도 꼭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한양대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동아리 건설을 하면서 고민이 많은 일꾼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 눈에 다크서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터세터를 하면서 새내기들도 학교에 들어오는 만큼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보낼 시기에 웬 다크서클이냐고요? 그건 바로 이번에 제가 만들기로 한 동아리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동아리는 1년이 지나면 꼭 망하더라고요. 1학년 때 가입했던 우리과 토론 소모임은 회장을 맡은 형이 1학기 끝나고 군대를 가버렸고 2학년 때 가입했던 우리 단대 역사기행 동아리는 동아리 회원들이 모두 과회장, 단대회장을 하면서 바쁘게 지나다 보니 어느새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두 동아리 모두 저의 대학생활을 너무 재밌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사라져버린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동아리 모두 제가 만들려는 동아리처럼 진보적인 내용을 담아내려는 동아리여서 이번에도 잘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초조함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잘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동아리했던 선후배, 친구들을 찾아가서 술 한잔하면서 조언도 구해보고 다른 곳에 있는 비슷한 동아리들을 연구해보기도 하고 게다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포토샵까지. 게다가 오늘 저는 세터 때 우리 동아리를 홍보하려고 거금 20만 원을 들여서 포스터와 리플렛을 뽑았습니다. 태어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본 건 처음입니다.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새내기들이 많아야 할 텐데 아직 새내기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초조한 마음이 생기네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네, 많은 고민이 있을 시기시네요. 저도 이번에 작년에도 모임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올해 또 이 동아리를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한 시사연구, 그런 인문과학 소모임이면서 이 기행을 같이 다니는 소모임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새내기들을 좀 만나면서는 정말 잘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도 진짜로 이게 누가 들어올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새내기들을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붙였었는데요. 모임. 그걸 보고도 친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그냥 얼마 전에 제가 새내기랑 술을 한잔하면서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새내기가 좀 취해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형은 좌예요? 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새내기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황했는데 형은 진보적으로 살고 있다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저랑 6살이나 차이 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악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학생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들어오는 새내기들이 정말 많은 진보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한양대 우리 동아리 건설을 준비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더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거금도 들이고 새로 포토샵까지 배우면서 하는 이런 열정이 있으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드는 동아리가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꼭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동아리를 만드는 만큼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눠보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네. 다음 사연은 전남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 학교에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씨가 명예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2007년, 2009년에도 도전했다가 교수와 학우들의 거센 반발로 실패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어치 받겠다는 마음에 삼수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2번이나 막아내고도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말 한나라당이 국회 날치기 할 때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이어서 저희 학교도 법인화가 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뼈아프지만 이번에 총학을 비롯한 단과대들이 반운동권이 들어섰기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 파악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학본부의 그러한 계산은 전남대의 명예와 철학이 자랑스러운 우리 학우들을 무시한 계산착오였습니다. 문제는 대의기구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슈화와 학내 선전이 중요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 실천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인터넷 실천이라고 단지 글을 작성해서 퍼뜨리는 건 약하다고 생각했고, 인터넷 거점을 빠르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투쟁 관련 소식과 우리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였습니다. 여기에는 2007년, 2009년도 상황이라든지 정몽준이 지금껏 저지른 만행들을 올리고 이번에 올라오는 관련 기사, 각종 단체들의 성명서와 학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도 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실천으로 글을 올리면 링크를 타고 이 블로그를 둘러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실제로 이 블로그에는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1000명의 사람이 다녀갔고, 정몽준 명예박사와 관련되어 검색하면 포털에도 바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과로는 인터넷에서 무엇을 함께 행동하자 하면 곧잘 옮기는 요즘 세대를 떠올리고 우리의 투쟁을 블로그에 제안했는데 먹혔다는 겁니다. 바로 하루 날 잡고 대학본부에 직접 항의, 질의 전화를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었는데, 이건 역시 블로그에 올리고 인터넷 실천을 한 결과 대학본부에서는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통화하면서 물어본 결과 직접 행동하는 우리 일꾼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 전화나 항의 전화를 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알고 괜히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트위터의 힘 역시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저는 꾸준히 트위터를 이용해서 30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는 트위터리안이랍니다.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만 트위터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트위터를 사용했기에 정몽준 관련 사안을 올리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트위터 안에서의 여론은 호의적이어서 이 정몽준 투쟁 당시에 반건 총학이 보인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 과격 시위하면 제명하겠다, 시위자 명단 제출하라 등 이런 내용들을 올리자 거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반권 총학에서는 현재 이 트윗 계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협박 멘션을 보내기도 하고 무려 중훈이 때 이런 놈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번 온라인 실천의 성과들을 보면서 느낀 건, 온라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에 생명력이 있으면 더 큰 힘이 발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스팸 광고 같은 글이 아니라 거점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와 반대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평소에 커뮤니티 내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런 글을 단순히 넘어가지 않고 읽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왠지 어떤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팔로우가 맺어진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듯이 이 온라인 실천이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학생위원회에서도 그런 트위터 실천을 제안한 겁니다.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하자라고 하면 바로 하는 지금 세대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그게 되게 공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가 저희 광운대가 이번에 학분제, 학부제로 있다가 학과제로 좀
이 개편을 학교가 마음대로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한 과가 학군에서 두 과로 나눠지는데 이 학생회실이 한 군데가 모자른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월 초부터 12월 말부터 이야기를 쭉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거 책임져야 된다. 학생회실 문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개강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학생회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제 제가 학생처에 전화를 해서 예전 그 총장실 점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겠다. 2달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안 한 거는 학교가 책임을 다 안 한 거다.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뭘 행동할 거냐 막 다급하게 물어봐서 강의실 하나 부시고 학생회실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다급하게 학생처에서 다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정말로 이 말 그대로 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시간을 한 번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생회실 마련하겠다. 당장 기획처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하루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을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이러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총장이 비리구제단 들여오려고 한다. 움직여보자 라고 하니까 얘기하자마자 정말 30분도 안 돼서 8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와가지고 총장실에 집기 다 빼내고 문 잠가서 한지 발라놓고 이거 열면 정말 큰일 날 거다라고 얘기해서 총장이 한 3주 정도를 도서관에서 생활하고 중앙도서관장이 총장 때문에 도서관에서 내쫓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었는데요. 학교가 요즘 세대들의 무서움을 알고 있다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부당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겁니다. 이 학교에서 전남대학교에서도 이 정몽준이 사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새내기가 어제 뒤풀이 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몽준 얘기가 어쩌다 나왔는지 울산 사는 새내기가 정몽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새내기가 막 욕하면서 막 버스카드 사건 다들 아시잖아요. 막 70원 얘기하고 막 청소년 버스카드 들고 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새내기들 진짜 많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진보적인 고민들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남대에서 진행하는 이 투쟁도 이렇게 온라인 실천 열심히 하시는데 안 될 거 없습니다.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연 뒤에가. 근데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받은 게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읽어보고 어떻게 또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근데 트위터에서 또 올려주시겠죠? 거기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밀어붙여라고 막 써있는데요. 그래도 이 상황은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실천도 더욱더 열심히 하셨으면 하고요. 블로그에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온 사연들을 좀 다 들어봤는데요. 6.15 학생회안의 일꾼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고요.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3월이에요. 3월 새내기들과 함께하는 이 대학생활, 캠퍼스의 열정과 낭만이 그리고 진보의 기운이 넘실거리게 우리가 살아봤으면 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3월을 맞이하겠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웰튼 고등학교에 부임한 영어교사 키팅은 수업 시간 중에 책상 위로 올라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땐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해. 틀리고 바보 같은 일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내려와. 그냥 그렇게 가장자리만 빙빙 돌지 말고 주위를 둘러봐. 과감하게 부딪혀 새로운 세계를 찾아. 가끔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 현재에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무조건 부딪히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리고 바보 같은 일일지라도
언제나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높이에서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 될 순 없습니다. 내려와 그냥 그렇게 가장자리만 빙빙 돌지 말고 키팅의 이야기처럼 좀 더 높은 시각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우리 주위 속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모범 일꾼을 찾아서 모범 일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다가고 따뜻한 봄 기운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는 모범 일꾼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냐고요?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지난 한 해 6.15 학생위원회 사업을 함께 해본 분 중에서 이 일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올해로 특별한 나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나이로 또다시 이제 학생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대 청춘을 학생운동과 함께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꾼의 가장 큰 고민이자 소망은 바로 자기 단위 운동의 활성화와 발전이었습니다. 통일캠프와 전국 행사장에서 만난 다른 학교 일꾼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 애들도 저렇게 키워야겠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해봐야겠다. 나도 저런 선배가 되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 일꾼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단위 학생운동을 살리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도 소중하지만 학교 일꾼들을 더 만났고 애인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했지만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우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애인도 이런 일꾼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힘을 주는 너무나 부러운 그런 멋진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자기 대학밖에 없는 남자. 이 일꾼은 2010년 6.15 학생위원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었네요. 2010년 자기 학교에서 6.15 학생위원장 역할을 하고 집행위원장 역할까지 다 해냈습니다. 같이 선본을 꾸려서 당선됐던 단과대 학생회는 학생운동은 못하겠다고 하고 동아리연합회는 말을 듣지 않아서 혈혈단신으로 자기 대학을 지켜왔습니다. 2010년 1월에 진행한 겨울 통일 캠프에도 혼자 오고 5.18 때도 혼자 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죠. 다음에는 학우들을 조직해서 오겠습니다. 하면서 어찌됐건 학우들과 함께 오겠다는 결심을 다지곤 했습니다. 그 결심은 6.15 공동선언 10돌 기념행사 때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10돌 기념행사에 8명의 학우들과 함께 왔었고 10월에 있었던 학술제에는 9명의 학우들과 함께 논문까지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총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상대학생회, 회장단들과 밀접한 관계로 발전해서 이번 겨울 방학 조직생활까지 같이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의 꾸준한 조직생활을 진행하면서 학생회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토론도 하고 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운동을 경험하지 않았던 회장님, 부회장님들이 먼저 나서서 등록금 투쟁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밝히기도 하였고요. 실제 학교 당국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대자보 선전을 진행했고 화장실 신문 선전 활동까지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함께 했었던 학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진 않지만 혼자서 활동하면서 학우들을 조직했던 성과들이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모아서 5.18 때는 광주에 버스 한 대를 꼭 채워오겠다는 결심까지 밝히고 있고 의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투지와 포부, 결심이 높은 이 일꾼, 그의 가슴 속엔 언제나 용광로와 같은 열정이 끓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2월의 모범 일꾼으로 홍대엽 일꾼을 전국의 6.15 학생위원회 일꾼들에게 소개합니다. 애국 경남대학교의 홍대엽 형. 이번 모범 일꾼의 주인공은 바로 대엽이 형이었습니다. 이 01학번이고 이제 30살, 30대로 진입했는데요. 학교에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 대엽이 형이 경남대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6.15 학생회의 다른 일꾼분들도 이 모범 일꾼 경남대학교 마산남자 대엽이 형의 모범을 따라서 자기 대학에서도 쉽게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활동을 벌여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18 버스 한 대를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여비 형을 보면서 취중에 결심했건 아니건 간에 덕성여대 300명, 광운대 150명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새내기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5.18 목표한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포토제닉도 그렇고 모범일꾼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넘겨먹었는데 이제는 선물 진짜로 꼭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드릴 테니까요. 애장품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런 응모 그리고 모범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옆에 모범으로 살아가는 동지들 추천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사연도 다 들어보고 모범일꾼도 뽑아봤는데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의 포토제닉을 선정을 해야겠죠? 아까 사진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투표 받으니까요. 보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광운대 친구들이 학교에다가 앰프 꽂고 컴퓨터로 노래방 틀어가지고 놀고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요즘 힘들어서 정말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이거는 새내기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주를 빨대로 먹고 있는 병아리들입니다. 이거는 저희 유진박이 그 감금됐다 몇 대 맞았을 때 나온 사진하고 똑같이 생긴 광운대 공부학번 일꾼인데요. 연애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결혼 날짜만 잡아놓은 이상한 아닙니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비리구제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오늘 광운대학교에서 이 졸업식을 맞으면서 진행했던 포토존 이런 선전 사업입니다.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리구제단 반드시 몰아냅시다. 이렇게 포토제닉에 나온 사진들을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다양한 지역의 대학에서 다양한 사진들이 좀 올라왔으면 합니다. 많이들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꾼들 서로 모습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진들을 꼭 보내주셨으면 해요. 오늘은 저는 정말 아까까지 계속 보던 광운대 일꾼들과 선전물이 나와서 특별한 감흥이 없네요. 다른 일꾼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결과는 방송이 끝난 뒤에 이 화면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표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 2월의 첫 번째 감성 채널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즐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잘 준비해가지고 더 재밌게, 더 알차게 그리고 가슴 뜨겁게 하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는 라디오 2월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세터를 가는데요. 정부의 일꾼분들이 3월달 새내기 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우리학생위원회 활성화, 학생운동의 대중화 활성화에 모두 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공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러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나서 우리 웃으면서 정말로 2010년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광운대, 전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제주대 오늘 더 많은 대학들이 여기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보이는 라디오 끝난 뒤에도 앞으로의 3월 계획을 튼튼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새내기들 불러서 술도 한 잔씩 하시고요. 저도 이거 라디오 하는 중간에 막 계속 전화가 왔어요. 11학번 울산에서 올라온 새내기인데요. 같이 또 술을 한잔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술 한잔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면 우리 학생연회 일꾼분들하고도 술 한잔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교양 채널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녹화로 진행했던 2월의 교양 채널도 꼭 다시 보기로 보셨으면 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3월 달에 또 만나봬요. 안녕히 계세요.